안녕하세요. 개념 타파 물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조금 다소 어려워하는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가속도 운동을 얘기할 땐 항상 가에다 동그라미, 동글뱅이를 치고 가속도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속도. 네, 이 가속도 운동은 여러분이 보통 속도가 더해지는 운동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고요. 이 가짜는 더할까가 아니라 변할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변하는 운동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속력, 속도 배웠는데요. 속도 하면 속력과 다른 점이 빠르기에다가 무엇이 더해지는 거였죠? 그렇죠. 방향이 더해지는 거였죠. 빠르기 플러스 방향. 그래서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라고 하면 빠르기만 변해도 되고 방향만 변해도 되고요. 둘 다 변해도 됩니다. 빠르기만 변하는 운동의 대표적인 거는 이렇게 직선 운동인데 점점 빨라지거나 또는 점점 느려지거나 이런 거는 빠르기만 변하는 운동이 되겠고요. 방향만 변하는 운동은 대표적인 운동이 원운동이 있습니다. 등속 원운동이라고 해서 그 등자, 등속, 속력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속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속력, 등속력 원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매번 틀어지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이 됩니다. 또는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은 대표적으로 여러분 일상생활의 모든 운동, 여러분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 갈 때나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갈 때, 이동할 때 빠르기도 계속 변하고 방향도 계속 변하겠죠. 교과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포물선 운동이 있는데 수평으로 공을 던지면 이렇게 땅으로 포물선 운동하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포물선 운동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가속도 운동이 됩니다. 자, 그럼 누가 가속도가 크냐라고 따질 때 여러분이 많이 갖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가속도가 빠르다. 이거는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네, 삑 틀렸죠. 가속도가 빠르다는 마치 어떤 거랑 똑같냐면 키가 무겁다. 키가 무겁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빠르다는 반드시 속력에만 붙여주세요. 속도에도 붙이지 마시고 속력에다가만 붙여주세요. 속력이 빠르다, 속력이 느리다. 속도에는 속도가 크다, 속도가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개념이 혼돈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속도의 크기가 있는데 가속도 크기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어요.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 하면 속도의 변화 값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성적을 A라는 친구가 성적이 50점이 올랐고 B라는 친구가 성적이 100점이 올랐어요. 자, 요것만 들으면 어느 친구가 공부를 더 효율적으로 열심히 해서 결과를 잘 산출해냈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핏 보면 B가 더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 뭐에 대한 조건이 지금 제시되어 있지 않냐면 시간에 대한 조건이 없거든요. A는 일주일 만에 50점이 올랐고 B는 10년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B가 100점을 올린 게 결국 효율적으로 공부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와 같이 변화량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시간에 대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주식 투자를 했다.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 이런 것도 내가 일주일 만에 100만 원을 버는 거랑 10년 만에 100만 원을 번 거랑 다르겠죠. 시간에 대한 조건이 반드시 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속도로 이제 비율을 다시 한번 해본다면 예를 들어 A라는 자동차가 10m/s에서 30m/s가 됐어요. B라는 친구가 10m/s에서 50m/s가 되었어요. 자, 누가 속도가 많이 변했냐? 그럼 당연히 B입니다. 자, 속도 변화량 좀 계산해 볼게요. 변화량은 무조건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뺍니다. 30 빼기 10해서 20m/s가 증가한 거고요. 자, 50에서 10을 빼면은 40m/s가 증가한 거죠. 누가 더 많이 증가했냐? 그러면은 B가 많이 증가한 거긴 하지만 가속도가 누가 크냐? 그러면 B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가속도는요, 시간의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20이 변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초 동안 20이 변했고 얘는 예를 들어서 4초 동안 40이 변했다. 그럼 얘는 1초에 20이 증가한 거고요. 20m/s가. 얘는 1초에 몇이죠? 10m/s가 증가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A가 더 가속도가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속도가 많이 변한 건 B지만
1초에 많이 변한 건 a가 되는 거죠.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다시 한번 몇 초라고요? 1초. 예, 물리에서는 계속 시간에 대한 기준이 1초입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은 1초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초당 속도 변화량이다. 이렇게 정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물리 공식은 모두 다 정의에서 출발을 하는데 한번 공식을 끌어내 보도록 할게요. 가속도의 크기는 그래서 자, 나눠야겠죠. 1초당 그러니까 뭘로 나눠야 돼? 시간으로 나눠야겠죠. 자, 뭐뭐당 하면은 그걸로 나눠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계속 강조했어요. 속력은 1초당 거리여서 시간분의 거리였고요. 속도는 1초당 변이어서 시간분의 변이었었죠. 가속도는 1초당 속도 변화량이니까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시간분의 변화량은 무조건 어디서 어디 거 뺀다 그랬죠? 선생님이? 그렇죠.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뺍니다. 자, 이게 가속도 크기의 공식이 되겠어요. 정의에서 출발한 공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잠깐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선생님 속력 속도 할 때 시간분의 변이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변이해서 외우기 쉬웠는데 여기에 이렇게 빼기가 있으니까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물리의 개념 전개를 좀 공부해 볼게요. 자, 위치를 배우고 속도를 배우고 가속도를 배웁니다. 자, 위치. 자, 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지난 시간에 시간분의 변이라고 배웠죠. 그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간분의 변화된 위치, 변화된 위치 또는 잠깐만요. 위치 변화량 같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속도는 결국 처음에 우리가 위치라는 개념이 있었고 사물의 위치, 그다음에 위치가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위치가 변해가면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한 거죠.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가면 위치가 변했어요. 그럼 위치가 변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얼마의 빠르기로 갔느냐, 어떤 방향으로 얼마의 빠르기로 갔느냐를 따진 게 속도란 말이죠. 그래서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 됐어요. 그럼 가속도는 그 속도에 또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속도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가속도는 시간분의 그 속도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에서 속도로, 속도에서 가속도로 이렇게 개념이 시간당 이렇게 그 전 개념의 변화량. 여기서 보시면 위치의 변화량, 그죠? 위치의 변화량, 시간당 위치의 변화량 개념이고요.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 개념이에요. 그래서 둘 다 변화량 개념이라는 거 우리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둘 다 변화량이다. 그런데 위치의 변화량이 시간당 위치의 변화량이 뭐고 속도고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 가속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공식들을 우리나라 사람이 정리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식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겠는데요. 우리가 영어로 위치는 S라고 합니다. S라고 쓸 거예요. 스페이스 S라고 쓸 거고요. 속도는 velocity에서 V라고 씁니다. 가속도는 acceleration에 앞줄 따서 A라고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V는 이 시간도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은 시각의 변화량이거든요. 그래서 T1, T2면 T2-T1이 예를 들어서 여기 2초인 순간, 5초인 순간이다. 그럼 요거와 요거 시간은 3초가 되는 거거든요. 좀 더 물리학을 깊이 있게 다룰 때는 델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 변화량이 델타라고 쓰는데 시간을 원래는 타임에서 t라고 쓰는데 델타 t,
타임,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 변화량의 S가 뭐예요? 델타 S가 되겠죠. V분의 델타 S 이렇게 쓰고요. A는 역시 델타 T분의 델타 뭐가 돼요? V가 되겠죠. 정신없죠. 다시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자. 위치는 뭐라 그런다? 위치는 S, 속도는 V, 가속도는 A.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속도는 시간당 위치 변화량이고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델타를 쓰면 여러분들이 너무 거부감 들고 어려워할까봐 일반적으로 그냥 대학 물리가 아니라 고등학교 물리에서는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 쓰냐면 V는 그냥 T분의 S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델타를 빼고 그냥 이 말 자체에 T에다가 T 개념에 델타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시간. 그 다음에 S가 변위였잖아요. 변화량, 위치 변화량. 그래서 그냥 S를 쓰고요. 이 A도 그냥 T분의 델타 안 쓰고요.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뺀다 해서 V-V 제로 이렇게 해서 교과서나 문제집에 많이 등장하는 공식이 첫 번째 공식이 V는 T분의 S, 두 번째 공식이 A는 T분의 V-V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 개념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갑자기 S였다가 얘는 V 빼기 V 제로니까 공식 외울 때 좀 어려워하거나 새로운 가속도 개념, 가속도 정의가 뭐야? 이렇게 했을 때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3인방, 순서대로 3인방이고 이 전에 거의 시간당 변화량이 V고 V의 시간당 변화량이 A라는 거. 얘가 요리로 변화량, 요거의 변화량이 요거. 단 조건은 변화량을 따질 때는 항상 조건이 뭐가 붙는다? 시간이 붙는다는 거. 시간당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S의 변화량이 V다. 그리고 V의 변화량이 A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굳이 정리를 조금 더 필기를 해드리면 요 V는 여기서 나중 속도, V0는 처음 속도 또는 초속도라고도 하고요. T는 시간이 되겠죠. 네. 여기서는 요 공식에서는 V는 속도, S는 변위, T는 시간이 되겠죠. 예, 되셨습니까? 단위 정리 좀 해볼까요? 여기가 S의 단위가 미터, 시간의 단위가 세크에서 미터 퍼 세크고요. A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다시 한번 세크로 한 번 더 나눴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요거 연습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3m per sec와 마이너스 3m per sec는 뭐 어떻게 다른 운동이며 3m per sec 제곱과 마이너스 3m per sec 제곱은 어떤 운동인가를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3m per sec 마이너스 3m per sec 하면 V를 가르쳐 준 거고요. 3m per sec 제곱 마이너스 3m per sec 제곱 하면은 A를 가속도를 가르쳐 준 거죠. 3m per sec 하면 1초에 3m씩 쌈 간 거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3m per sec다 그러면은 뒤로 간 겁니다. 뒤로. 1초의 미치 변화가 마이너스로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V가 플러스냐 V가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고냐 or 빼기냐를 알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죠. 즉 운동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운동 방향. 속도의 부호는 운동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속도가 플러스면 go, 마이너스면 back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가속도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뭘 의미하냐? 가속도가 3m per sec 제곱이다 라는 얘기는 3m씩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속도가 3씩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이었던 애가 몇이 돼요? 6이 되고 9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m per sec 조심하셔야 될 게 가속도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뒤로 간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속도의 마이너스는 그 속도의 크기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이 식을 여러분 잘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처음 속도가 크고 나중 속도가 작다는 얘기는 속도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근데 얼마씩 감소하냐? 1초마다 3씩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만약에 여기가 10이었다.
3 감소하면 7이 되고 3 감소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가 플러스고 가속도가 마이너스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속도가 증가한다. 속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한 가지 5개념만 좀 짚어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머니한테 시험을 봤는데 어머니 모의고사 성적 변화량이 크다. 엄마한테 엄마 이번에 모의고사 성적 변화량이 굉장히 커요 하면 어머니는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성적 변화량이 크다는 얘기는 크게 올랐을 수도 있고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가속도가 크다라는 거는 빠른 게 아닙니다.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속도가 크게 증가할 수도 있고 속도가 크게 감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속도가 크다. 애가 되게 빠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도가 크게 증가하는 건 예를 들면 엑셀을 꾹 밟아주시거나 브레이크를 꾹 밟아주면 둘 다 가속도가 큰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가 크다는 거를 가속도가 크다 작다를 여러분이 빠르기로 연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속도가 크면 빠르고 가속도가 작으면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가속도가 어떤 개념에서 가속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뒤에를 항상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속도 대신에 말을 바꾸세요. 속도 변화량으로. 속도 변화량이 크다, 속도 변화량이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속도 그래프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